약간 활자 중독도 있어가지고 마트 전단지 뭐 조그만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찌라시 이런 것들도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교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국어교사로서 근무를 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국어교사로 일을 했다면 베트남에 있을 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도 했었고요. 동시에 또 캐나다에서는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언어라는 게 한국어와 영어로 나누어져 있지만 문학 작품이라는 건 결국 인간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다 통하거든요. 삶이 차가워질 때 우리를 다시 데워주는 건 문학 한 줄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꿈공방 대표 주주월드입니다. 저희 꿈공방은 2020년 LA에서 온라인 북클럽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한인들을 위한 해외 최대 규모의 K 북클럽으로 성장했어요. 현재는 30여 개 이상의 북클럽이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 중이고요. 각 분야의 리더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매개로 지식과 삶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직 국어교사로서 오랜 시간 아이들이랑 책을 읽고 현재는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을 전하는 우리 세이지님과 함께 문학을 통해 감정과 사람을 는 북클럽 문학 온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이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들과 또 어른들과 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이지 이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교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국어교사로서 근무를 했고요.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서 캐나다에서 한 2년 반 정도 거주하고 또 베트남에서 한 4년 거주하고 다시 캐나다에 돌아와서 이제는 5년 넘게 삶을 여기서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국어 교사로 일을 했다면 베트남에 있을 때는 베트남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도 했었고요. 동시에 또 캐나다에서는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언어라는 게 한국어와 영어로 나누어져 있지만 문학 작품이라는 건 결국 인간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책을 읽는 것으로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영어 책을 읽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책에 대한 계속 어떤 열망들이 있어서 마음, 열망, 막 열정 이런 것들을 이번에 꿈공방에서의 북클럽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막 설레고 흥분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해외 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외롭고 좀 낯설고 향수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양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가장 위로가 됐던 거 그리고 저를 붙들어줬던 게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또 책에 대해서 그리 관심 없었던 분들도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속에서 만나는 문장 하나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그냥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문학을 가지고 뭔가 삶의 풍요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을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문학을 읽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이제 뭔가 매이고 약간의 강제성을 더해서 책을 읽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더 이상은 책에 손이 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면 미디어가 너무나 다양하게 넘쳐나고 개인 방송의 시대고 또 이제 미디어도 한 걸음 진화해서 예전에는 이제 긴 호흡의 어떤 방송들 혹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정말 숏폼 같은 막 쇼츠들, 릴스 이런 것들로 마구마구 어떻게 보면 소비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도 거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게 되고 빨리 빠른 것들을 찾고
재밌고 흥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넘어가는 시대가 됐죠. 근데 뭐 이것을 뭐 문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볼 것은 아니고 어떤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것을 거스르기는 힘들지만 또 그 안에서 잠시 속도를 멈추고 긴 호흡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성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정보를 어떤 내 생각과 내 소신을 가지고 좀 걸러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결국 문학 작품을 긴 호흡으로 읽어내는 데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화관에서 너무 재밌는 영화를 같이 보고 그거를 공감하고 나누면서도 동시에 잠깐 자신의 SNS를 확인해야 되는 2시간의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를 끌고 갈 때 몰입하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하나의 어떤 실제가 아닌 픽션의 이야기 속에 결국 난픽션인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는, 녹아있는 매개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정하고 마음을 내서, 시간을 내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너무나 무분별한 영상들, 특히니까 그런 그 짧은 영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집중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진짜 그 집중력이 너무 흩어지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에 빠져들어서 순식간에 진짜 막 한두 시간 가는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화면에 너무 계속 노출이 되어 버려. 정말 내가 썩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정말 이번에는 한번 시간을 내서 긴 호흡으로 집중하면서 텍스트의 그런 힘을 조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국어 선생님으로 오래 일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문학 작품들을 참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좋아했던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막 책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그리고 한 어른이 될 쯤에서는 약간 활자 중독도 있어가지고 막 마트 전단지, 뭐 조그만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찌라시 이런 것들도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버려도 되는 글자들을 막 다 읽어내려고 하는 막 그런 성향도 있었는데 활자 중독 같은 거는 살짝 좀 노력에 의해서 고쳐졌고, 어렸을 때는 정말 문학 작품, 픽션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다가 독서 편식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 30대 와서는 삶이 또 변하니까 단순 문학 작품보다는 자기 개발서라든가 수필집, 에세이, 그 다음에 이제 막 트렌디한 북들, 세태가 변한 코로나 시대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뭐 헤쳐나갈 것인가, 뭐 요런 이제 책들에 되게 막 관심을 또 가지다가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한번 사인 코사인처럼 물결을 그리면서 가다가 결국 또 정착하게 된 게 저한테는 문학품이었어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어린아이가 읽을 수 있는 동화책부터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 그런 작품까지 결국에 인간의 삶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사랑, 뭐 배신, 또 막 양가 감정, 그리고 가족의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어서 저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좀 닥치는 대로 이렇게 본 사람이긴 한데요. 우리가 북클럽을 시작할 때는 책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 좀 빠져드는 맛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일단은 한국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어로 된 번역본도 읽고, 또 다시 약간 문체가 좀 무겁거나 진중한 그런 작품도 골라 읽었다가 세계문학 전집으로 유명한 믿음사에서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쫙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사에 있는 고전들도 좀 발췌해서 같이 골라서 민음사 책을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그것만 또 계속 읽다 보면 약간 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작가의 문체들이 살짝은 쉽게 다가오고 울림은 있지만 소화하기 쉬운 책들 고르고 번역본들, 민음사 뭐 전집 중에서 몇 가지 클래식한 버전들,
김훈 작가님이나 김영하 소설가님의 약간의 문체가 어려운 약간의 다른 어조를 지닌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안서 씨의 소설이라든가 더 뒤로 가서 김승옥 작가나 조세희 작가의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든가 무진기행이라든가 903, 4, 50, 60년까지 지금 우리 사회 초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조금 난사적으로 섞어서 폭을 넓혀서 같이 읽고 싶습니다. 문학 작품도 진짜 광대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네. 단짠단짠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원하는 게 그 단짠단짠이에요. 또 오랫동안 오셨던 것들이 쌓여 있으시니까는 잘 큐레이션 해주셔서 선정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일단 제가 일주일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쪽수로 이렇게 정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야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서 사람이 읽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냥 읽고 싶은 데까지 충분히 읽어오세요. 이러면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자율성이 주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표시해 놓은 쪽 같이 읽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이제 밑줄, 감정 밑줄 긋고 그 문장에 대해서 낭독을 하거나 코테이션 노트라고 해서 좋았던 구절을 필사해서 게시판에 올리면서 자신이 읽고 있음을 인증하고요. 마지막에 결국 다 읽어내서 모여서 여태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울림을 받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책 한 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서 한 달에 한 권 이렇게 로테이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 부분을 낭독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이제 읽다 보면 좋았다 그런데 또 덮고 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책이.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아까운 문장들, 그 문장들을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좀 곱씹고 그러다 보면 내 삶하고 내 삶의 경험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방향 이런 것들에 책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기를 바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너무 막 책 읽은 감상을 한 편의 에세이를 써보자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밑줄 긋기, 낭독하기, 필사하기 이런 것들로 책을 소화하시면서 같이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책 한 권을 읽는데 후루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긴 하지만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때 줄을 긋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 목소리로 말을 해보고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또 생각을 또 나누는 것들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니까는 이 문학 작품을 진짜 온전히 느끼면서 즐기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학의 온도 어떤 네.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문학 작품을 읽고 싶은 분, 문학 작품을 꾸준히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지만 내 스스로 또 원해서 나누면서 읽고 싶은 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문학은 좀 내가 문외한인데요. 난 다른 책들을 오히려 많이 읽었지 문학은 좀 경험이 없어요 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룹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북클럽이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는 거니까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 문학적 관심이 없었던 분 다 같이 오실 수 있고요. 책을 막 많이 읽고 토론해야 되고 생각을 반드시 많이 나눠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냥 문학 작품을 재미있게 쭉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곱씹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장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 줄의 글에서 이 글을
함께 읽어줌으로써 공감하고 울림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저도 아직까지 문학 작품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도 궁금해요. 세이지님에게는, 그러니까 문학은 내 삶에서 땡땡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얘기해 주시면. 네, 이거는 답이 너무 정해져 있는 그런 아, 진짜요? 그냥 딱 떠오르는, 왜냐면 어. 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 북클럽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삶의 온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문학의 온도 하면은 약간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온도라는 게 차가운 온도도 있고 뜨거운 온도도 있을 수 있지만, 온도라는 말 자체는 이미 따뜻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책을 읽고 우리가 살아있는 온도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문학 작품은 삶의 온도다라는 키워드 생각해 주시면서, 나도 좀 온도 좀 따뜻함 좀 느끼고 싶은데 책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같이 조인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의 네. 온도다. 왠지 이 문학의 온도에 들어가면 내 삶의 온도가 되게 따뜻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문학 읽고는 싶은데, 혼자 읽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문학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낯설 때는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네. 금방 맞습니다. 익숙해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면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그래서 링크 들어가시면은 문학의 온도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보이는데, 자세하게 스케줄이랑 그다음에 활동 내용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참여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우리 세이지님이랑 문학 작품을 깊게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세이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